그래요. 그거야, 그거. 그거예요, 그거. 자, 매번 교육생이나 우리 사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마지막 사진이거든요. 마지막 사진에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애기가 보여야 된다고요. 사진 안에 애기는 없지만, 자, 생각을 해봐요. 애기 옷이 있고 애기 용품이 있으니까 어린 애기가 여기 있다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가가지고 고객집에 가든 사진을 보고 곰팡이가 어떻네요 저떻네요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고객하고 처음 상대를 하거나 상담을 했을 때 나와야 되는 멘트가 뭐겠냐고. 애기 괜찮아요? 그게 나와야지. 당연히 고객 애기 걱정을 먼저 해줘야죠. 거기서부터 얘기가 풀려나가야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런 업을 해도 중요한 건 이 애기가 있는 집에 애기 애기가 전화해서 곰팡이 업체 전화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빠 아니면 엄마가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키우든 간에 어른이 전화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른이 왜 전화를 했겠어요? 애기가 냄새 난다고 했든 애기가 아프든 아니면 아플 것 같든 간에 그 생각이 있으니까 전화 안 했겠냐고. 의뢰를 안 했겠냐고. 근데 전화해서 네, 저희는 보니까요, 뭐 출동 가능하고요. 뭐 이게 먼저 나올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만저만한 업체인데요. 혹시 그 사진 봤는데 애기 용품도 많은데 그 곰팡이 때문에 의뢰하신 거 맞죠? 근데 애기 괜찮아요? 가 먼저 나와야지. 알았죠? 그게 도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고객의 애기 때문에 의뢰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생각이 부모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금액 대비라든가 봐줘야 될 범위라든가 이게 더 정교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 놓고 같이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배운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이 사진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오늘 초반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얘기해 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총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 상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 봅시다. 자, 이 부분은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요. 사진상으로 볼 때 가구죠, 가구. 뭐 장롱이 됐든 뭐 고가구가 됐든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가구인데 여기 뒤에 곰팡이가 났어요. 색깔로 봤을 때는 약간 푸른색도 있지만 좀 허연 색깔이 좀 보이죠. 화소가 좀 떨어지긴 해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상황에서의 왜 이런 색깔의 곰팡이들이 피게 됐는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가구 뒤편의 문제를 뚫고 왔느냐. 근데 코팅 처리가 돼 있다면 뚫고 온 거냐, 여기서부터 뭔가 습이 있어서 그쪽에 발라붙었는데 여기 안에 어떤 뭐 이불이라든가 기타 옷가지 때문에 여기서부터 침투가 들어간 거냐, 단순하게 밖에 냉기가 침투해 오면서 얘를 통해서 온 거냐. 물론 그거는 가구를 빼봐야 되겠지만 대략 어떤 형태의 상황이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죠. 약간 노란 색깔이나 그런 색깔도 보이고, 여기에 푸른 색깔 위주가 많다면 가구 뒤편에도 문제는 있겠으나 여기 안에서부터 나갔을 확률도 높다. 내부 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것도 봐야 돼요. 이제는 모든 현장의 사진으로 우리가 접수를 1차 봤죠. 그럼 사진 상황에서 곰팡이나 면적만 이제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봐야 돼. 이런 가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어른들이 좀 쓰는 제품들인가 싶기도 하고, 의뢰하신 분이 대체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상패 아니면 좀 쓰지 않으니까 어른 모시고 있는 방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대략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어른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 이따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물어보는 거죠, 고객한테. 어르신 혹시 같이 모시고 사세요? 어르신 좀 건강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물어보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진 상황으로는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서랍을 열고 아래도 좀 보고 서랍 형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이죠.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닥이에요.
마룻바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거예요. 마루 바닥 마루고 이게 장롱 뒷판입니다. 우라판 장롱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장롱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그러면 곰팡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근데 보면 곰팡이 났죠?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곰팡이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또 습도, 온도, 거기에 대한 위치 상황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건 얘기해 줄게요. 여기 조그만한데 여기 바퀴벌레인가 벌레가 죽었어요. 여기 벌레가 죽은 녀석으로부터 곰팡이가 시작이 돼 가지고 퍼지기 시작한 게 얘를 붙여 놨으니까 이쪽 벽면에 곰팡이가 얘를 통해서 거기에 붙은 거지. 어떻게 보면 뭉개진 자국이 여기 남은 거죠. 벌레가 죽어도 이렇게 곰팡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냄새가 나서 가봤는데 원인을 못 찾다가 요거 보니까 뒤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벽에서부터 문제냐? 그럼 벽을 단열이라고 뜯으면 안 되겠지. 요게 문제인데 그거를 뭘로 확정질 수 있어요? 이쪽 부위에 확실하게 오염된 면적이 크죠. 발화 지점으로부터 소위 발생된 지점으로부터 면적이 더 크고 이쪽은 부분만 딱 다 있으니까 벽면의 문제는 아닌 거지. 다행히 이 정도 퍼질 동안에 벽 상태는 괜찮은데 푸른색의 이런 곰팡이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거나 어떤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럼 뒷판을 갈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 우라판 반대쪽 아까 장롱처럼 앞에서 봤을 때 얘를 투과해서 나왔느냐 코팅돼서 그거는 아니었는데 다른 쪽으로 옮겨 같았느냐 이 포자가 떨어진 부분이 이 코너 부분 방의 양쪽 사이드의 코너 부분까지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봐야겠죠. 단순하게 아 이건 결로 문제입니다 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면적이나 색상이나 아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별의별 일이 많죠. 자, 베란다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에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현장에서 접수가 된 거예요. 고객한테 접수가 되는 사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보면 아이고 곰팡이 많이 심하네요. 네, 저희 처리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이 부분의 원인이나 상황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이 부분에 이렇게 곰팡이가 날 수가 있었겠느냐. 4대 조건 중에 뭐가 다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회가 뭐였을 것이냐. 보면 여기 무슨 자국이 있어요? 무슨 발판이나 올려놨거나 세탁기가 됐든 선반이 됐든 뭐를 고정했었던 자리가 있어서 그늘을 져줄 수 있는 구조가 됐을 것이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실리콘을 썼었던 자리가 있다고. 뭔가를 이쪽으로 고정을 시켰거나 반대로 이쪽으로 고정시켰거나 뭔가로 막았었던 거를 띄었던 자국이거든요. 그늘을 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구조체가 갖다 놨던 어떤 선반이 됐든 부착물이 됐든 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 또 하나 왜 이게 반듯하게 기역자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구조체가 이렇게 꺾여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건물마다 다 달라요. 여기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건물은 기둥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느 건물은 요 벽 뒤에 배관이 흐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건물은 보강이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건물은 건물의 하중이나 기타 그런 역학적인 부분이라든가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런 구조가 왜 있을 수밖에 없을까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다 이렇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위부터 흐른 자국이 있었을 때는 왜 흐른 자국이 발생돼서 여기에 곰팡이가 같이 타게 됐느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단열재 올라가거나 무조건 뭐 페인트 바르거나 무조건 그냥 단순히 죽여서만 끝날 게 아니라 죽이고 나서도 다음에 또 이루어질 수 있으면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다시 재발률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나 관리나 이런 부분을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고객님 이 부분은 이런 구조체적인 부분은 내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뭔가 보강 처리가 들어가야 될 수 있어요. 근데 보강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이 정도까지 된 걸 아시고 관리하시면서 꼼꼼하게 보시고 최소한 여기에는 물건은 놓치는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 사진 한 장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유추가 되고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우리의 정보를 선물로 줄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아직까지 탁 와닿지 않으면 시야를 더 넓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내부 문제. 뭐 내부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은 개수를 많이 찾으실 수 있겠지. 우리 사장님도 지역 이제는 많이 보이죠. 숨은 그림 찾기 많이 보이죠. 고객이 사진 이렇게 해준다고요. 작게는 한 장 당연한 얘기인데 많게는 4-5장, 어떤 분은 영상도 찍어주시고. 근데 동영상이 화소가 떨어지면 잘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가봐야 되는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숨은 그림을 찾아봅시다. 이 정도 크기 높이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낙서를 할 정도면, 전에 여기 지금 애기가 살고 있든 안 살고 있든을 떠나서 애기 방이었을 거나 애기 놀이방이었을 거나 장난꾸러기가 있었던 그런 집이었을 확률은 좀 있겠죠. 근데 그게 일단은 원인과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정보 하나 킵. 나중에 안 맞을 수도 있어. 킵 하나 해놓고. 오른쪽 하단에 땜빵. 여기 땜빵. 그러면 석고보드. 그쵸. 여기 보면 무슨 석보 이렇게 해서 약간 화소는 안 보이지만 보이죠, 뭔가가. 석고보드를 요만큼만 땜빵을 해서 붙여놨어요. 그러면 왜 석고보드를 땜빵해서 붙였을까? 일반 벽이면 여기를 이렇게 가리지 않았을 건데, 또 한 가지가 여기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깨졌지만. 그럼 얘랑 재질이 같으니까 이걸로 메꿔놨을 확률이 크죠. 사진만 봤을 때예요. 정답이 아니라. 그죠? 이거 보이죠? 땜빵되는 이런 걸 계속 유추해내는 거예요. 샤시 왼쪽 하단에 점. 뭐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나도 한번 찾아도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다 모든 이 내용 안에서의 그런 거를 계속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바구니에 계속 담아 놓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래가 더 이제 관계가 더 심한 걸로 봐서는 밑에서 올라가는 형태거나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좀 더 심하게 시작된 듯한 느낌이 있죠. 정보가 계속 들어오죠. 우리 사장님은 앞에 얘기해 줬던 걸 통해 가지고 좀 알 수 있는 것들, 색깔, 위치, 높이, 여기에도 뭔가를 덧댄 듯한 느낌, 왜 덧댔는지, 이게 이보드일지 석고보드일지 모르지만 같은 석고보드로 한 거 봐서는 같은 재질의 확률이 좀 더 높은 거는 있고, 맞다고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파손 관련된 부분, 일부분 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일단은 건물부터 봐야겠죠. 창문이 있어요. 창문 밖에가 베란다일지 외부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바깥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건물에 직접 방문해서 봤을 때 첫 번째, 반지하이냐. 여기 어렴풋이 보면은 뭐 이렇게 쇠창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층이냐. 첫 번째. 그거는 현장 가서 봐야 알겠죠. 또는 고객하고 전화 상담을 할 때 이 사진을 보고 물어봐야겠죠. 일반 주택이세요? 아파트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게 플라스틱이나 PVC 샤시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객이 저희 집 반지하인데요. 그러면 내용이 좀 줄어들지. 근데 반지하가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지역이 어디시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상습 침수 구역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1층이라고 하면 침수 관련된 부분이 혹시나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반대로 밑에 쪽에 조금 있으니까 누수가 있으셨나요? 근데 물론 요 정도에서 누수된다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는 기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사진 한 장에서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상황을 보는데, 옆에도 이렇게 조금 뭔가 좀 마감도 덜 돼 있죠. 이쪽에 붙임으로 해가지고 뜬 듯한 느낌이 있는 건지, 진짜 이 뒤에 뜬 거를 막으려고 한 건지도 현장 가서 보거나 고객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당장은 한번 이런 정보를 최대한 갖고 있어야 되고, 장판 고객님 들춰봤을 때 장판에 어디까지 좀 문제가 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젖어 있나요? 라는 것도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첫째 상담할 때. 그래서 그 내용의 모든 거를 귀합을 해서 다 담아놓은 정보를 가지고 하나씩 범인들을 색출해 나가는 거죠.
이 원인이라는 녀석을 하나씩 근접해 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자, 볼까요? 요거는 문 뒤죠. 사진이 딱 이렇게 온다니까요. 문 뒤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장판을 이렇게 세워놨죠. 걸레바지 형태로. 그죠? 이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곰팡이가 어느 정도 높이로 쭉 가 있어요? 여기 걸레바지 꺾어놓은 밑에 또 거의 비슷하게 가죠. 요 사진 딱 줬을 때 생각날 수 있는 거 유추해 봅시다. 뭐뭐 있는가? 주거니 받거니 해볼까요? 서로 이기는 거야. 자, 한 명만 하면 한 명 얘기하고. 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뽑아내면 되잖아요. 자, 먼저. 어떤 상황이냐고 얘기를 그냥 설명만. 아니, 정답을 얘기하려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정답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던지는 거야, 일단. 사진 상황을. 그게 트레이닝이거든요. 네, 일단 뭐 곰팡이가 검은 거로 봐서 오래된 곰팡이.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또 바닥 쪽 습기가 이제 올라와서 이 장판 코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곰팡이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것도 있고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진 한 장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어요. 단순히 곰팡이 난 장판을 옆으로 치워서 여기를 사진 찍은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숨어 있다고. 초반에 우리 석고보드 뗐는데 그 안에 많은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낼수록 추론력이 많이 높아지죠. 또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추가적으로? 갈색이 있고 그 뭐랄까 그러니까 침수 같은 한 번으로 된 게 아니라 또 중복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어떤 사진이든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정답을 알아내거나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건 없죠. 다만 추론을 최대한 많이 함으로 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질문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맞았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공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더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우선 봅시다. 방 문의 힌트가 이쪽으로 있고 이쪽 벽면이 어쨌든 있다는 거는 외부 쪽에 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 벽면 뒤쪽이 어떤 구조가 있는지도 봐야 돼요. 첫 번째, 벽면의 뒤가 화장실일 수도 있죠. 이 벽면의 뒤에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다면 물이 새서 넘어올 수도 있겠다. 매지 부분이. 자, 그런 스토리가 하나 생기죠. 두 번째, 이 집에 누수가 있었어. 그죠? 보일러가 터져서 누수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확실한 건 뭐예요? 원인이 이 장판 높이 5에서 10cm 밑에서 있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원인이. 만약에 화장실 높이가 요 위에요. 한 50cm 위에서 화장실 높이가 반대쪽에 있다는 추론을 만약에 하나면 그런 경우는 없지만 거기서 샜다면 이렇게 해서 젖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좀 더 높았겠지, 장판보다. 근데 장판 위에서를 넘지 못하는 곰팡이가 발생됐다는 거는 얘에서 습이 발생이 됐는데 약간 자주색도 보이죠? 그죠? 박테리아성도 보이고. 근데 습이 분명한 거는 얘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 장판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습을 머금고 있을 수밖에 없고 요 장판 윗부분은 습이 증발하니까 곰팡이가 더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거기에 그늘로 막아버리니까 위는 그늘이 없고 밑에는 막아버리니까 아래쪽 위주로 좀 자라나는 형국이 있는 거니까 고객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뭐뭐 있어요? 누수가 났었습니까? 그 벽면 뒤쪽은 어떤 구조체로 되어 있나요? 거실인가요? 화장실인가요? 아니면 주방 쪽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뭐가 있나요? 아니면 나가는 부분에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어떤 상황에서의 문제가 있나요? 원룸인가요? 1층인가요? 그런 부분의 얘기들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판에 이 곰팡이의 위치는 어디까지 좀 번져 있나요? 방 삥 둘러서인가요? 이쪽 벽면만 그런가요? 충분히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색상이나 오래된 형태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방 바닥이 전반적으로 그런가요? 라고 좀 단정 지어서 미리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오래됐다는 거는 그만큼 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판을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갔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자, 요게 다른 쪽 벽면입니다. 비슷하면은 다른 쪽 벽면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걸로 봐서는 일반 주택일 확률이 좀 있죠. 그러면 고객한테 물어볼 게 하나 또 생기죠. 아파트인가요? 일반 주택이신가요?
일반 주택이면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또는 요 근래 여기에 미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뭐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모든 원인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이쪽 안쪽에도 이렇게 미세하게 좀 있는 거 봐서는 바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누수가 터졌었다고 얘기를 하면 언제 정도 터져서 처리가 됐나요? 확인은 되셨어요? 중간에 굿션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어봐야 되겠죠. 이 사진 한 장에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기억에 나시는 분은 나실 거고, 봐봐요. 이게 어떤 거죠? 가구죠? 조립 가구. 굉장히 약하죠? 근데 피스로 직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형태가 있고, 자, 다음 사진도 연결이 됩니다. 이 사진은 어때요? 아까 이 가구죠? 이 가구. 어떻게 보면 이게 1번 사진이고, 이게 2번 사진일 거예요. 저 가구를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뒤가 이렇게 많이 파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퍼졌죠. 희끗희끗하게 흰색도 있는데 검정색도 있는 거 봐서는 좀 오래된 것 같죠. 딱 봐도. 이 사진 안에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고객이 사진을 이번엔 2장을 보내셨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많죠. 이 사진 안에서 뭐뭐 있을까요? 일단 이게 가구에서 시작했는지 벽에서 시작했는지 먼저 파악. 뭐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볼 만한 거고. 그 다음에 주거니 받거니 합시다. 그 벽 쪽에 있는 그 곰팡이 색깔과 지금 가구에 피어 있는 색깔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 그러면 예로 인해서 아까 초반에 가구에서 옮겼을 때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번 사진에 보면 또 색깔이 다른 곰팡이, 검은 게 보이던데. 검은 고무병이도 뭐 보이고. 근데 이게 군집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찾아내야 돼. 이 사진 안에서. 사진 안에서 또 뭐까지 찾아내야 되냐면 봐봐요. 이거 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보죠. 나도 고무장갑을 보여요. 그러면 이걸 한번 지워보려고 하거나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건 넥타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고, 카드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볼펜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약간 추론을 할 수 있죠. 단순한 게 단서가 될 수가 있다고요. 여기를 뭘로 쓴 것 같아요? 이게 왜 모양이 이렇게만 났을까요? 이거 약간 이쪽으로 앞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이쪽의 벽면의 단차와 여기 좀 다를 수 있지만 왜 여기에 요 모양대로 이렇게 곰팡이가 났던 흔적들이 있을까요? 보이죠? 애매한가요? 사진이?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이 끝에 만화책, 오래된 만화책. 이 방을 썼던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었겠네. 근데 오래된 걸 봐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있었는데 만화를 책을 보든 이런 취미든 뭘 하는 거를 있는데 이런 게임 CD 무슨 팩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한 3, 40대 정도 되시는 분이 살았던, 아니면은 그 정도로 성장한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창고에다가 좀 박아놨던, 아니면은 그런 상황을 있을 수밖에 없으신 분이 사신, 어떻게 보면은 지하나 반지하나 원룸이나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린, 그리고 벽체 상태가 반듯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뭔가 요즘 주택 같지 않은, 또 하나는 벽지가 2중, 3중으로 덧댔죠. 한번 원인이 생겼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근데 벽지가 이 단계로 가는 걸 봐서는 단폭 합질 확률이 높은, 월세나 창고 형태 쓰지 않는 방이나 아니면 어쩌다가 오는 아들 방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밑에다가 놓고 가구 형태로 놨거나 하는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죠. 이 모양대로 했던 건 뭐냐면 요 밑에 살짝 보이는 게 이게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침대 프레임 형태처럼 위에 얹어놓고 쓴 거죠. 여튼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거를 추론하고 가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버려야겠죠. 어떤 연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이 방을 쓰시는 분의, 이 방을 쓰시기 위한 사람한테 이 시공을이나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은 또 어떤 사연이 있고 한 부분도 충분히 들어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살짝 이게 고드름 보이는 건데 이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천장에 이렇게 목재하고, 요즘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 안에 목재로 천장 상을 무조건 짜지 않고 요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이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크랙이 같죠? 이게 석회
순. 동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드름이 하나 폈죠. 엄밀히 말하면 고드름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얘는 천장에 옥상에 누수일 확률이 높죠. 여기에 더군다나 이렇게 맺힘 현상도 있고 크랙도 가 있는데 거의 더군다나 이거를 내려왔다는 거는 콘크리트 층을 통과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추론이 아닌 거의 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고객한테는 그래도 물어봐야겠죠. 어떤 상황이길래 그러셨겠냐. 그래서 천장을 뜯어놓고 사진이 들어온 거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이 있어요. 이 방 안에서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학생이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왠지 성별도 좀 보이죠? 여자 아이 방이나 여학생 방이나 뭐 중고등학생 정도 되나. 물론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느낌인 거지 정답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대략 그런 상황이 아닌가 꾸며주셨는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이 기둥이 왜 나와 있을까요? 확장 공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확장 공사했다고 이 기둥이 생긴 이유가 뭘까? 안에 우수관이나 배관이 있을 거. 그쵸. 그러면 자 봅시다. 반대편에서 이렇게 뜯어보면 여기에 내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녀분이 이 방에서 지내는데 냄새가 나서 원인을 찾아달라고 해서 갔는데, 겉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냄새의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내부가 이런 형태로 문제가 굉장히 많죠. 겉에 페인트도 그렇고. 그러면 초반에 사장님 아니면 뭐 업체 누구님 이만저만해서 냄새가 나는데 원인 좀 찾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만 딱 그래도 그쪽 대략 냄새 나는 위치라든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여기서 아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럼 물어볼게. 언제 혹시 확장 공사 하셨어요? 입주하시기 전에? 그러면 아 저희는 들어오기 전에 이미 확장 공사가 돼 있었어요. 아니면 저희가 예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확장하면서 이쪽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공사 내부에서 뜯었을 때 만약에 물이 샜거나 거기 보강 작업을 뭐 조적이나 뭘로 해서 뭔가 테두리를 막아줬거나 방수를 해가지고 약간의 어떤 보강을 했거나를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좋은 사장님들 같으면 그거를 미리 고객님한테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해서 알려줬던 어떤 기억이라도 남아있다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와서 본인이 시공했는지 요청을 한 시간에, 아니면 왔는데 이미 시공이 돼 있던지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 대한 접근 방법도 달라질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벽지 밑으로 장판 놓기 전에 벽지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어 놓은 상태인데 바닥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올라왔어요. 초반에 사진하고도 비슷하죠? 색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냄새가 생각보다 좀 났을 건데, 장판을 들으면서 봤을 때 이 양반이, 이 고객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때의 상황 언제 어떻게 하시다 발견하셨어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쪽은 좀 마른 듯한 표현이 또 있으니까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고객이 가구를 치우다가요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 해서 발견하게 됐는데요 좀 놀랐어요. 아니면 냄새가 나서 보다 보니까 이렇네요. 또는 아유 우리가 세입자를 왔었는데 그 원룸에서 학생이 나가면서 와가지고 봤더니 상황이 이렇네요. 아니면 아 우리 집에서 누수 탐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판을 좀 빨리 깔았는데 도배를 하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라는 부분을 추론할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도배가 먼저 올라갔느냐 장판을 먼저 올려놨느냐 요거에 대한 공사의 순서도 알 수 있겠죠. 장판을 먼저 놓고 도배를 했느냐 도배를 놓고 장판을 했느냐, 걸레바지는 왜 안 하고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가 있느냐, 그냥 단순히 임대를 놓는 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 안에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방금 전에 그런 부분이었던 건지, 걸레바지를 안 하게 된 이유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도 물어볼 만하죠. 한 가지는 왜 그러냐면 걸레바지를 놨었어요. 근데 걸레바지 왜 띄셨어요? 그러면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걸레바지를 띌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그냥 도배지를 밑에까지 내릴 수도 있잖아요. 원래 우리 집은 걸레바지 없었어요. 그럼 접근 방식이 또 달라져야겠지. 상황이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가설과 나만의 스토리를 계속 짜가면서 생각을 한 상태에서 고객한테 정밀하게 질문의 요점을 점점 좁혀나가서
원인에 대해서 근접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거나 했을 때는 직접 방문을 해서 최대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놓친 부분이 뭔지를 추가적으로 얻어내므로 해가지고 그 다음 공정이 시공이 어떻게 갈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이 사진 안에서는 뭐가 보일까요? 단순히 어둡고 이게 부분이 참고적으로 천장이에요. 뭐가 보입니까? 딱 하면 팍 나와야 됩니다. 이건 누수라고 하는 원인이 뭐예요? 한 줄로 또 일단 좋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다. 또 어떤 걸 보입니까? 오른쪽에 안마 커튼. 그쵸? 이게 보여야 된다고. 안마 커튼 보이죠? 곰팡이는 먼저 보는 건 많지만 이 정도까지의 이 색상이 올라올 동안에 왜 여기를 발견을 못했을까? 근데 안마 커튼이 있네? 왜 여기가 안마 커튼 고리가 있잖아요. 커튼이 있으면 왜 안막을 칠 수밖에 그 방이 없었을까? 여기 창고 형태로 쓰는 방인가?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이 밤에 일하시는 분인가? 또는 주말이든 어디든 밤에 일하시는 분이 여행 갔다 온 상태에서 아니면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봤더니 이렇게 됐던 건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가야죠. 나눠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 가야 되고, 이런 형태의 일자 형태가 보여지는 부분은 왼쪽 판과 오른쪽 판 위에 합판이든 석고보드든 뭔가 마감재와 마감재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로 수분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기가. 그러니까 그 라인대로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천장은 단순하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마감이 된 건 아닐 것이다 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갖고 니은자로 있으니까 이렇게 한 판, 이렇게 한 판 정도 들어가겠구나. 왜 이걸 쓰셨을까? 라는 부분들이, 포인트들이 여기에 보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걸레바지를 살짝 얹혔는데 걸레바지 뒤에 기존에 있는 얇은 어떤 판이나 걸레바지 형태의 뭔가 좀 얇은 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그 위에 장판이 이중으로 올라와 있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곰팡이의 포자나 곰팡이들의 위치나 상황이 굉장히 다채롭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자, 얘기해 봅시다. 그냥 사진. 자, 사진을 왔으면은 이걸 보고 아, 곰팡이 폈네요 고객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첫째, 여기가 왜 뜯어져 있을까요? 고객님이 뜯으려고 확인했을까요? 어디 다른 업체에서 와서 확인했을까요? 비슷한 어떤 걸로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살다 보니까 찢어진 걸까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자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파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근데 칼로 째지는 않았죠. 뜯었겠죠? 뭘로? 그리고 위치가 밑에 부분에 빈도수가 많죠. 윗부분보다. 그러면 왜 밑에 쪽에 빈도수가 많지?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게 겉으로도 핀 거 있지만 벽지 뒤에서 핀 거 같지 않아요? 뒤에서부터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합질 확률도 좀 있는 것 같고, 가서 직접 봐야 되겠지만, 근데 왜 이거 위에다가 장판을 이렇게 해서 덮을 수밖에 없었지? 왜 벽 뒤에서부터 곰팡이가 있는 상태에서 벽지 위로 뚫고 나오기 시작을 했지? 분포도가 이렇게 점점점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쫙 있는 게 아닌 걸 봐서는 군집 형태가 생겨서 자기들만의 기랑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는 뭐지? 언제부터 발견이 됐지? 언제 발견하셨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이거 찢은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커튼박스 얘기했죠. 여기서 숨은 그림 많죠. 또 이야기를 만들어냅시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게. 트레이닝. 왜냐면 이거는 사진이지 그림이 아니거든. 커튼 박스 코너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쭉 이어져 있다.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는 덧방으로 일부러 한 건지 원래 이렇게 마감됐던 건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가서 보면 알 것이고. 그죠? 안쪽으로도 안쪽에서 나온 듯한 곰팡이가 있고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보이는 데 없어요? 또 숨그림. 굉장히 얘기 많잖아요? 할 얘기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거미래요, 거미.
이 거미래요, 거미. 아, 거미. 물론 뭐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곰팡이 포진율하고 거미까지 있을 정도면 별로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이기는 한데 그럴 만한 사정이 또 있겠죠. 일반 집에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확정될 수 있다는 건 이 뒤에 무슨 뭐 가구를 놨을 수도 있고 그건 가봐야 되겠죠. 그럼 그거는 고객한테 그 사전에 미리 전화 통화상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쪽 벽면에 가구 쪽이 좀 위치가 돼 있었나요? 어떤 형태의 벽에 뭘 배치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방에서는 어떻게 그 방을 사용하고 계세요? 안방이에요? 건너방이에요? 우리는 창고방처럼 써요?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튼 거미가 살 정도면은 뭐 다 살지만 일단은 사진 찍는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디테일한 부분, 속에서부터 나온 부분에 또 겉으로도 퍼진 것도 있구만 한 이 상황이 무엇일까를 이제 찾아 들어가야겠죠. 100%죠, 이거는 뭐. 자, 보면은 요거하고 이 집하고 어때요? 같은 집의 다른 면 사진이죠. 자, 그럼 이제 보여지는 게 조금씩 또 달라지죠. 어떤 상황입니까? 누수 같은데. 그 원인 근거가 뭘까요? 전체적으로 젖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플러스 또 있죠. 숨은 그림 굉장히 많죠. 요거 곰팡이 모양일까요? 녹물. 그렇죠. 녹일 확률이 높죠. 물론 다시 얘기지만 사진상으로 추론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가서 보면 녹인 경우면은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면서의 어떤 녹인 건지 요런 거를 고정하는 몰딩을 고정할 때 쓰는 핀이라든가 타카에서 녹이 나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젖어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 방향이 있고 약간의 처진 듯한 어떤 그런 착시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전에 다른 수강생 사장님은 여기도 거미가 있네요. 까지 찾으시면 있어요. 아, 냉철한 거예요. 굉장히 집요하게 찾아내시는 거야. 중요하다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곰팡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얘를 통해서도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관리를 안 했으니까 늦게 발견했거나. 자, 여기도 보면은 어때요?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한번 하자가 있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다시 메꿔놓은. 그런데 이게 현관이나 복도에서 막 들어간 옛날 형태의 어떤 그런 등일 수도 있고 분위기상 나무 목조 이런 걸 봐서도 색상도 뭐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여기에 그런 건 있어요. 천장 쪽인 건 확실하잖아요. 벽체 밑으로는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누군가를 왜 붙였을까? 그렇죠? 보기 싫어서 붙였는데 이 집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자가에서 본인이 붙었다면은 원인을 모르니까 가리려고 그냥 붙였겠죠. 근데 가려지는 걸 계속 뚫고 나와. 진행형이죠. 두 번째, 임차인이야. 임차인이 가렸어.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임대인한테 얘기하고 가렸는데 안 고쳐주는 상황이야. 그럴 수도 있고요. 요 안에 있는 내부 전등을 타고 밖에서부터 뭔가 수분이 유입되는 걸 수도 있죠. 가려져 있는. 그러면 요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만의 스토리들이나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죠. 보시는 분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천장에서 뭔가 이름 발생되고 있다는 거지. 그 위치가 최소한 요 위치보다는 높다. 그 위에서 뭔가 찾아야겠죠. 자, 여기도 그래요. 보면 뭐예요? 걸레바지. 그 위에 장판이 올라왔어요. 흔한 상황은 아니죠. 자, 시공한 순서가 정해져 있죠. 뭐가 먼저 시공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걸레바지가 벽지를 물고 있어. 그러면 총 이 사진에 나오는 자재가 벽지. 근데 물론 이 뒤에 조그맣게 섞어보도 보여요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좋다 이거지. 좋아. 근데 요거를 겉에다가
시공했을 때 보여지는 순서로 봤을 때는 벽지가 먼저 됐을 것이고, 당연히 이걸 물고 있으니까 걸레바지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장판을 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걸레바지를 보통 장판 밖에다 뺏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원래 원인이 뭔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마감하다 보니까 걸레바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해결 안 되니까 또 뭐 뜯어낸다 다시 새 장판을 깔고 하는 시간 순서를 요거를 보고서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잡고 이렇게 보려고 펼친 건지 아니면 수분에 젖어 가지고 터진 건지 또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현장 가가지고 상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걸레바지가 후 공정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밑에 부분에서 뭔가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냐, 터진 상황도 그렇고, 누수가 있었는데 누수 공사 했었다 근데 누수가 안 잡혔거나, 아니면 잡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그 내부에 깔려 있는 파이프 배관이나 기타의 상황이 같이 노후된 게 다른 쪽에서 터졌을 수도 있고, 과거에 미세하게 침수나 또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실에서부터 물이 스며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외벽에서 크랙 타고 바닥면으로 해서 약간의 젖은 형태가 들어오는 게 해결이 안 됐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 원인을 명확하게 해결을 안 해서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왔다는 거죠. 아직도 원인을 못 찾으셨다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하죠? 주방 위 또는 뭐 장 위쪽, 전기선 쪽 놨었던 전기선 브라켓 놨던 자리고, 이렇게 놨죠. 최소한 석고보드가 몇 판입니까? 하나, 둘, 셋, 네 판. 근데 그나마 이 고객님은 다행이에요. 누수가 진행 중에 잡았든 안 잡았든 아직 곰팡이까지 확전되지는 않았으나, 확실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잘 말리거나 일부분 뜯어서 내부 검사를 했을 때 괜찮으면 공사 비용을 저렴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업체에선 2번은 가야겠죠. 왜냐면 환기구멍도 좀 내줘야 되고. 근데 뜯어 봤는데 핵심적으로 먼저 놨었던 부분, 이 사진이 만약에 그 원인에 그게 다라고 했을 때는, 반경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거리를 봤을 때 여기 정도가 원인의 중심일 확률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표면적의 중심점을 뜯어 봤을 때 석고보드였다면 석고보드 뒤편에 곰팡이가 발생된 거를 확인해 봐야 줘야겠죠. 곰팡이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네 판을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곰팡이가 발생이 안 됐으면은 빨리 제습기라든가 기타 환기 관련된 창을 내줘서 건조가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바로 시공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건조 기간을 좀 인터벌을 준다고 하죠. 줘가지고 충분히 건조돼서 뒤 후공정 마무리 공정이 깔끔하게 끝날 수 있게 고객한테 충분히 설명을 줘야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과 동일한 현상이 될 거고, 또 이게 타고 들어갔을 때 요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이게 주방이라고 하면은 주방 위에다가 얹은 선반 가구라든가 거기까지 얼만큼 깊이 들어갔는지, 얘는 문을 열어서 안쪽까지 괜찮은 건지 볼 수 있다면 아래에서 좀 봐서, 또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은 내시경 카메라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살짝 아랫부분에서 위로 넣어가지고 괜찮은지도 좀 보고,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시공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곰팡이에서 냄새 나면은, 시공할 때 하면 참 별일이 아닌 것을, 고객이 조금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충분히 그런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죠. 어떤 색깔의 어떤 곰팡이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 보이는 거 그대로. 검은색, 자주색, 또 뭐가 보여요? 좀 초록. 뭐 이렇게도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아직 곰팡이밖에 안 보여요? 옷도 있고. 이런 거 안 보여요, 이런 거? 이게 뭘까요? 세탁소에 맡기고. 그렇죠? 뭐 있죠? 세탁소겠죠. 이게 비닐에 눌린 곰팡이인데 예, 곰팡이로 태어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비닐에 눌려있는. 근데 자주색이 있다는 거는 결로가 심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에 노출이 좀 더 돼 있었다. 근데 늦게 요거에 막혀 있어서 늦게 발견했든 어쨌든 간에 냄새 요인이 좀 강했지 않겠냐. 근데 요 얘기 사진을 갖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가 있느냐면,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젊은 친구들. 남자 한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갓 사회생활 시작한 것 같아.
부부는 아닌 것 같고 연인인 것 같은데, 세상 물정이 아무래도 조금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집에 곰팡이가 나고 또 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를 집주인한테 얘기하기가 애매해서 비닐로 다 둘러쳤다고 지금. 벽면을 다 비닐로 둘러쳤어. 가봤는데 임대인분하고 같이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앞으로 한 발 가고 뒤로 두 발짝을 나왔다고 해.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말 못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임차인이. 젊은 친구들이 쫓겨날까 봐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여튼 비닐로 막았는데, 막아 놓으니까 비닐하우스 효과가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튼. 그래서 그런 상황도 이것도 보여야 된다고요. 사진을 크게 넓게 봐야 돼. 딱 보고 색깔, 위치, 상황, 면적, 주변의 기물, 여기에 어떤 뭐 이런 걸 걸을 수 있는 선반이나 아니면 옷걸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물어봐야죠. 얘가 일반 벽이냐 선반이냐, 거기에다가 벽지로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거냐,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가봐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열어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임차인이었다면 임차인의 상황, 어르신들이었다면 어르신들의 상황을 최대한 경청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왜 이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고, 동일한 부분, 이쪽 벽면이라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에도 이런 형태가 있다면 이 포자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같은 온도에 같은 습도 조건이었다면 거기에도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충분히 더 찾아봐 드려야 되는 것도 있겠죠. 자, 베란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어떤 뭐가 보이나요? 페인트 들뜬 거라. 그렇죠.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건 당연하지만 그런 얘기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곰팡이가 났는데 났다가 결로 때문에 또 흘렀다가 났다가 흘렀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가 보여요? 크랙 시공한 건지 있죠. 오른쪽 뒤쪽. 이런 쪽에. 여튼 무슨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뭐가 보여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재밌는 거 많아요. 사진 안에 숨은 그림이 굉장히 많이 숨어있어요. 지금 한 100가지 중에 한 2가지 찾은 거예요. 일단 빨래 건조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빨래를 말리거나 세탁. 근처에 세탁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추론이 계속 나와줘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이렇게, 그죠? 젊은 사람이든 어르신이들은 둘째치고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놓기도 하고, 다행히 플라스틱이라, 스텐이라 다행이긴 한데, 다른 부분 또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있어요. 이런 것도 봐야 돼. 이거 뭐예요? 외벽. 다른 건물 외벽. 그렇죠. 근데 그 밑에도 벽돌로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대략적으로 필로티 2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옆집하고 높이를 대충 추론해 볼 수 있다고요. 벽돌 건물이니까 고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립인가요? 혹시 고객님 거기 사진으로는 아파트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연립 쪽이세요? 아니면 어디 쪽에 이렇게 되신 위치에 어떤 그런 건물이신가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먼저 얘기가 들어가야지, 아이고 곰팡이 심하네요가 아니라고요. 이해됐죠? 이 얘기에 스토리가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젊은 분이 받으실 수도 있지. 알고 보니까 따님일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떤 하나씩 얘기의 스토리가 거기 보니까 뭐 2층이나 3층이나 뭐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죠.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죠. 알파룸이죠. 알파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근데 보통 알파룸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선반들 있죠. 이런 상태에 이런 부분에 곰팡이가 왜 났는지. 근데 여기서 뭐가 보여요? 사진 안에 많은 거 보이지 않아요? 창이 참 작다. 네. 일단 뭐 창 작다도 하나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에서 정보를 그냥 습득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건물은 뭘까요? 아파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전화해보면 이제 답이 확 나오겠지만,
근데 저층일까요? 고층일까요? 고층 뭐 중간층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건너편 건물의 어떤 불빛을 봤을 때. 그런 게 다 정보라고요. 다. 자, 보십시오. 보면 이쪽이 콘크리트잖아요. 이쪽으로 곰팡이가 좀 치우쳐 있어요. 이쪽엔 곰팡이가 잘 안 보여요. 약간 젖은 거는 보여. 벽지가 젖었겠죠. 근데 이쪽은 섞어보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왜 이쪽으로 곰팡이가 보일까? 콘크리트 쪽에가 왜 더 많이 보일까? 똑같으면 이쪽은 다 새카매야 되고 여기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디라고 보이세요? 사진 안에 뭐가 보여요? 산요. 그렇죠? 뒤에 산 배경이 있어요. 농촌이든 아니든 도심이든을 떠나가지고 뒤쪽에는 산이나 어떤 날맹이의 어떤 부분이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얘기할 때까지 조용히 해야지. 저기 좀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모래시계형으로 좀 퍼졌을 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보이는 거 다 물어봐봐요. 다 얘기해봐봐요. 다 맞는 얘기고 다 충분히 가설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정답이 나오진 않아요. 절대. 나올 수도 없고. 하지만 가설을 최대한 많이 세울수록 시야는 넓어지기 때문에 또 마루 같은데 군데군데 저기 탄 게 아니고 곰팡 먹은 거면 바닥에서 뭔가 물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를 봤을 때는 마루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진상으로. 고객한테 마루인가요? 하고 물어봐도 되죠. 사진 보니까 마루 같은데 마루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희한한 상황이 있죠. 뭐 무슨 벽지라고 해요? 폼블록이라고 하죠. 폼블록. 근데 희한한 게 아니 붙이려면 왜 밑에까지 붙이지 왜 여기서 끊었을까요? 좀 심한 구역만 좀 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체 모양이 이렇게 왜 니은자로 되어 있을까요? 유달리 이쪽은 이렇게 퍼지는데 여긴 유달리로 왜 니은자로 했을까요? 침대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가려졌으니까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여기 부분만 처리하신 거야. 침대 자리에요. 위에 매트리스는 더 위에 올려놓은 뭐 거기 있겠지. 약간 누런색 보니까 이제 사람 진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면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른 쪽 벽면에 다른 쪽이죠. 그럼 이 뒤에가 어떤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벽체보다 흙더미가 높아서 뭔가 글로 뭐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뒤에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있다고. 어린이집 벽면을 가면은 밖에가 화단이야. 밖에 화단이라서 화단 높이만큼 곰팡이가 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습이 그만큼 들어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머무면서 그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게 있는 건지. 근데 여튼 뭐가 있든 간에 왜 이것만 붙일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겠죠. 이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당장이라도 겨울만 나야 되니까 또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거 의뢰하신 분이 세입자이신지 자가주택이신 건지 임대인인데 세입자한테 의뢰해서 알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시던가 새로 들어오시는 건지 나가시는 분인 건지 그분들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인과 입장 차이도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이 서야 된다고요. 딱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져야 된다고. 이거는 뭐냐면 단열벽지예요. 네, 이렇게 깠는데 안에 곰팡이 있죠. 왜 있을까요? 이렇게 겹쳐놨던 거를 이렇게 깐 거예요. 이렇게. 왜 깠는데 안에 그대로 이렇게 곰팡이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블로그나 어떤 이렇게 업체 영상이나 보면 단열벽지를 붙이면 곰팡이가 많이 더 확산이 되고 곰팡이를 더 키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난 그 얘기 맞아요. 맞아. 근데 업체들이 마감할 때 그 단열벽지 많이 쓰죠. 근데 업체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에 차이가 뭐냐. 왜 내부에 곰팡이가 있을까? 곰팡이 먹이 관련된 거라든가 기초 베이스 작업이 안 돼 있는 거죠. 유기질을 남겨놓고 벽지로 덮음으로 해서 곰팡이가 날 수 있는 서식 환경이 더 좋아졌죠. 속에 썩을 수 있는 벽지를 다 제거를 했고 살아있는 곰팡이를 다 지우고 얘를 붙이는 거 하고 또 지우고 항균 처리라도 하고 붙이는 거 하고 거기에 지우고 항균 처리를 하고 특수 코팅을 해서 붙이는 거 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사장님 이런 벽지로 마감을 하시면
곰팡이 다시 난다는데 이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 해서 고객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충분한 정보를 줘서 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붙였다고 해도 내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덮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덮은 거죠. 그러면 여기 어떻겠어요? 이 몰딩에 턱이 있죠? 이 턱에 요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턱과 이 시작되는 부분의 아루 부분 속에는 공간이 이만큼 떠 있겠죠.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겠죠. 자, 어때요? 천장 부분 포인트 있는 것만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이제 진행 마무리 들어갈 건데, 자, 뭐가 보여요? 여기서 뭐가 보여요?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애기들 장난감. 그렇죠. 애기들 장난감 일단 보이죠? 그런 게 힌트가 돼야 된다고요. 또 뭐가 보입니까? 뽁뽁이. 그렇죠. 뽁뽁이. 창문에 뽁뽁이가 있다는 거는 결로가 있거나 추운 상황이니까 뽁뽁이를 붙였겠죠. 아니나 다를까 천장의 부분에 원래 고객은 이런 부분을 때문에 원인 해결 때문에 올 건데, 이런 경우에는 탑층일 확률이 좀 높죠. 누수한 적은 없어요. 결로가 굉장히 나름대로 심한 부분 같아요. 그럼 결로수가 떨어져서 이런 종이박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봐야 된다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뽁뽁이가 붙여 있다. 고객이 붙인 이유는 결로가 심했을 것이다. 그거의 확정은 천장을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다. 여기는 탑층일 확률이 좀 있다. 근데 고객한테 전화해서 탑층이지요? 라고 하면 안 되죠. 고객님 혹시 몇 층 중에 몇 층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꼭대기층이에요. 라면은 그 부분이 맞는 게 더 확실해져 가는 거고, 저희는 중간층인데요. 그러면 여기가 그럼 반대쪽에 누수가 있는 게 습이 가면서 결로로 좀 확산이 됐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힌트를 갖고 넘어가야죠. 그래도 중요한 게 당장은 여기 고객이 여기다 놨던 종이를 놨던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곰팡이가 발생되고 있지 않은가도 간 김에 좀 봐주시는 게 명확합니다. 왜? 아기가 있잖아요. 주방 밑에 있는 싱크대인데요. 싱크대에 보면은 이걸로도 시공의 어떤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장판이 있고 싱크대가 놔졌죠? 근데 오래된 부분이니까 고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눌린 자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죠? 그러면 보통은 싱크대가 먼저 들어오면 그 안쪽까지 장판을 정확하게 넣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왜 싱크대가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뒤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공사적인 상황이 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죠? 여기도 보세요. 고객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페인트 바르고 있어요. 바르다가 멈췄어. 안 되겠는 거야. 속상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페인트를 바르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보려는데 뭐가 안 됐거나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업체 통해서 해결해지고는 우리 손으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연락이 왔겠죠. 그 고객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러면 요거 거기만 봐야 돼요. 가면 장판도 들어가서 좀 봐야 되고 처리 상황도 봐야 되고, 왜 이렇게 스스로 직접적으로 페인트를 칠해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도 들어봐야겠죠. 요거는 좀 특이한 구조라 그래요. 중간에 보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아래는 세탁실이고 아래 창문도 있다. 여기도 이렇게 곰팡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특이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가면 놀래지 말라고 이런 거 처음 보네요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 이런 것도 있더라.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좀 어린아이 방 같은 느낌. 애기가.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자, 매번 교육생이나 우리 사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마지막 사진이거든요. 마지막 사진에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아기가 보여야 된다고요. 사진 안에 아기는 없지만, 자, 생각을 해봐요. 아기 옷이 있고 아기 용품이 있으니까 어린 아기가 여기 있다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가가지고 고객집에 가든 사진을 보고 곰팡이가 어떻네요 저떻네요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고객하고 처음 상대를 하거나 상담을 했을 때 나와야 되는 멘트가 뭐겠냐고. 아기 괜찮아요? 그게 나와야지. 당연히 고객 아기 걱정을 먼저 해줘야죠. 거기서부터 얘기가 풀려나가야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런 업을 해도 중요한 건 이 아기가 있는 집에 아기가 전화해서 곰팡이업체 전화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빠 아니면 엄마가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키우든 간에 어른이 전화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른이 왜 전화를 했겠어요? 아기가 냄새 난다고 했든 아기가 아프든 아니면 아플 것 같든 간에 그 생각이 있으니까 전화 안 했겠냐고. 의뢰를 안 했겠냐고. 근데 전화해서 네, 저희는 보니까요, 뭐 출동 가능하고요. 뭐 이게 먼저 나올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만저만한 업체인데요. 혹시 그 사진 봤는데 애기 용품들 많은데 그 곰팡이 때문에 의뢰하신 거 맞죠? 근데 애기 괜찮아요? 가 먼저 나와야지. 알았죠? 그게 도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고객의 애기 때문에 의뢰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생각이 부모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금액 대비라든가 봐줘야 될 범위라든가 이게 더 정교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원인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면 방을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기는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애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디 방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도 좀, 인간적인 의견도 좀 내시할 수도 있고,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 저도 원인이 아무리 다채롭고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도 거기서부터 이야기 스토리가 시작되지 않으면 시공의 디테일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내 집에 내가 의뢰자야. 내가 의뢰를 왜 했겠어? 내 건강 때문에도 있겠지만 내가 냄새나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세입자를 놔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떠나기 전에 책임을 지고 뭘 해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게 그 고객들의 입장일 건데, 그 사연들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 해결해 주는 방법이 우리는 처리해 주거나 시공을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다가서고 그렇게 시공을 해주면 그 고객들이, 그리고 시공하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을 갖다가 나도 모르게 하다못해 벽에 본딩 하나 잘 해주더라도 그 마음으로 본딩하는 사람하고, 단순하게 가가지고 면적당 얼마라고 견적 보는 사람하고 고객이 느꼈을 마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공 아무리 잘하고 견적을 아무리 잘 봐도 그런 생각 갖고 시공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맞다고 나는 보고, 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니, 그게 눈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오늘은 잘 교육하고 강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돈벌이가 아니라는 거. 우리 고객 살리는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프지 않게, 아프면 더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